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쉽게 속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마음을 놓게 되는 게 있긴 있거든요. 정말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건지 시장 총평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차장님.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처음에 코스닥이 먼저 좀 반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코스닥이 올라올 때는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혼자서 가는 거는 불가능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떻게 보면 좀 트라우마라 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을 해버리면 코스닥이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빨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을 찾아서 조금 어느 선에 올라와 줘야 코스닥도 가져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는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와 주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서 이제 7천 원저리도 이제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좀 정상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물론 이러다 갑자기 또 한번 쑥 빠져버리면 또 이제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7월달에 겪었던 공포의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를 지나오면서 이번에 CPI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래도 100점짜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주식시장도 좀 현장에서도 조금 차분해졌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은 건강하시죠?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이신데요. 혹시 마흔자로 저도 한 몇 대 맞고 마음대로 막 이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냥 이게 겪으면 다 솔직히 온전한 정신과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로 이번에 장을 보신 분들이 과연 누구셨을까요? 그래서 그냥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고생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이고. 왜요? 고생 안 하고 싶은데 증시 건강 상태는 어때 보여요? 그래도 차장님은 좀 정상화 돼가는 느낌은 든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원래 반등할 때가 네. 심리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한숨은 돌렸다고 하는데 네. 반등할 때도 고민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마음은 V자로 그냥 쫙쫙 올라오길 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패턴이 종가가 고가가 아닙니다. 맞아요. 네. 가다가 이제 이렇게 꺾이고 그러면은 한 1시, 2시부터 내적 갈등이 폭발하고 있어요. 막. 야, 허리를 달죠 위에. 네, 이거 외국인들 사고 뭐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그래서 그냥 내일 봐. 내일 또 다행히도 올라가요. 근데 또 그러면 또 2시쯤 가게 되면 막 쭉 밀리면은 나 가져가 말어. 그래서 폭이 좀 줄었을 때 좀 줄일까? 뭐 이런 것도 막 같이 폭발하면서 이게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요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네. 시장이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은 60일 딱 걸려 있던데. 여기입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다가 좀 요때 또 고난이에요. 계속 기간 옆으로 조정을 하고. 횡보 나와도 짜증나고 오르는데도 고민스럽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거기다 다 맞춰놓더라고요. 또 시장이 그러니까요. 예. 위에 꼬리 달고. 꼬리 달고 그래도 옵션 만개이다 보니까 맞아요. 당연히 2시 이후에는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네. 흔들릴 줄 알았는데 또 넥스트레이트까지 쭉 한 흔들리니까 2% 빠졌는데요. 지금 전자랑 닉스가. 그게 더 기분이 나빠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인데 그거야 뭐 이제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상황 쪽에서 이제 또 다시 기도의 시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오늘 채팅창에서 55일 선을 다들 외치고 계세요. 저건 60일 선이긴 하지만 김민수 어쨌든 비슷하죠. 대표님은 비슷하게 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이니까. 그리고 네. 대표님도 우리 이사님처럼 차장님처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닫고 기간 조정의 시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양바닥을 만들어 한번 내려갈 것 같으세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렇죠. 제일 중요한데요. 네. 제가 어제부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누구랑 누구죠?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딱 보면은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돌리려고 하는 이 정도면 돌리려고 하는 분이죠 그거는. 아우 돌려주시는 분. 갓님들이 네. 갓 포리너 인베스터님들이 들어와서 이거는 이제 어제에서 오늘까지 쭉 들어오는데 주가를 여기서 못 올리지라고 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는 나쁜 놈들. 배드 가이스. 욕하고 싶지만 그냥 그냥 그들이 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수급도 그냥 본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이제 매수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양호한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어제도 장중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지마 하고 바지그땡에 딱 잡고 하는 게 좀 눈에 띄었는데 막판에는 돌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는 아예 더 이상 용인 못해. 그래 아까 중요한 자리까지 한번 딱 들어오다 보니까 끌어내리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매수도 많네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계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콜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외가격 풋옵션만 그렇죠, 진짜 그렇죠. 샀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요거만 보게 되면 오늘자만 보게 되면 이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동시반기를 그냥 그거군요. 리스크 관리하려고 혹시나 해서 그냥 팔아놓은 풋옵션을 사놓은 거구나. 금액이 싼 거 보니까. 금액도 이 정도면은 솔직히 아직 얼마 안 70억 되죠.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래도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지금 아직 누가 하나가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데 난 이건 용납 못해. 그래서 엄청 끌어내리고 있다는 게 하나 좀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들의 항복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아시죠? 그 쇼커버링 비슷하게 네. 뭐 이렇게 팡 뜨는. 근데 또 이것도 보면은 그게 또 시장에서 용인하는 게 지금 변동성이 팡 터지면 안 돼요. 근데 변동성을 관리하려고 지금 가뜩이나 50대 그부까지 내려왔는데 예,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그냥 또 쫙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뭐가 변동성이 부르르 살아나는 걸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그냥 뭐 천천히 사지 뭐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서 약간 좀 줄다리기가 좀 팽팽하고 있다. 이게 지금 느끼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그나마 저기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용감한 형님들 어제부터 이쪽들은 매수가 들어오네요. 저는 이걸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그래서 그래도 금액이 저 정도면 이렇게 뭐 싼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좀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제 여기 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 일본이나 대만은 저 위쪽에 가 있는데 그냥 좀 예전의 영광 예, 저희가 이제 아유 따라올래면 따라와봐 하고 쭉 갔던 거 이제는 쫓아가는 입장이지만 조금 좀 보강시켜줘서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대표님 준비해 오신 시장 장표를 조금 빨리 한번 볼까 봐요. 그걸 보고 시장 이야기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요? 제작진의 요청입니다. 아 네. 입술 터지셨다고 이렇게 봐드리고 그러면은 저도 내일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네, 숨고르기 네 챙겨드립니다. 혀가 부르텄어요. 이따 쉬게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 동향을 봤을 때 다른 거는 그렇고요. 지금 일본도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우리가 또 쭉 가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었고 거기다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코스피는 그렇다고 쳐도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벗어나더니 결국에는 코스닥도 돌아와요. 그래서 예전처럼 테크 쪽들 강하다 보니까 아유 다 팔고 뭐 코스닥은 또 쫙 밀리고 이쪽으로 가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쏠림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것저것 다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장세 판단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내일 같아요. 내일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한 1시간 정도쯤 뒤게 되면은 PPI 나오겠죠. 네. 근데 CPI는 그래도 다 예상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잘 넘어가는데 금리가 안 떨어집니다. 금리가 오히려 또 4.7대 10년물이 딱 바싹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아니 그렇다고 쳐도 연준이 원하는 방향의 2%대는 아직 2.5%니까 좀 고민되네 이런 분위기죠.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PPI는 또 약간 상승 쪽에 약간 턴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 괜히 뭐 또 충격 나올 정도가 아니면 좋겠지만 근데 CPI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소프트웨어 올라간 게 여기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전통적으로 에너지 보고 뭐 렌트 뭐 무슨 보험료 이거 보는데 아니에요. 그게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AI의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씁니다. 지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나 싶어서 게임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런 쪽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구리 가격입니다.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산업 여파가 좀 커지는데 이 두 가지 요인들은 PPI를 자극할 수가 있는 쪽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항목은 PC까지 자극합니다. 월말에. 네. 그렇게 되면은 PPI가 아마 오늘 조금 좀 생각보다 좀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고민에 빠질까봐 그런 쪽에서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자신 있게 이쪽으로 못 들어 올린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딴 외국인들은 그거 그럴 테니까 일단은 당장 못 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누르면 우리만 누르냐고요.
일본하고 대만은 강한데 그래서 참 맨날 참 덫에 아까 뭐라 그랬죠? 배드 가이즈? 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섹터까지 갈까요? 아니요, 섹터 말고 시장 이야기 좀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수급인데 저희 뭐 일부에서도 이야기하고 매매 동향하면서도 이제 위원님과 잠시 이야기했지만 외국인은 코스피를 담고 이제 개인은 이제 코스닥을 담는 모습인데 네. 시장이 회복되는 중이라고 하면 이런 방향성으로 갔을 때 개인들의 안전을 좀 계속 도모할 수 있을지 코스닥의 향방도 궁금해지고요. 오늘 수급에서 좀 어떤 점을 가져가야 도움이 될까요, 사장님? 뭐 코스피 쪽에서 일단은 저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4월, 5월 지수 상승이 나올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급등을 할 때 전부 개인이 막 끌어올리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오래 봐왔을 때 전통적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수급이었어요. 이 개인이 이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엄청난 예탁금을 갖고 막 시장을 끌어올리다 보니까는 고고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되돌림이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돼가는 수급에서 외국인도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과도한 하락으로 봤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투자은행에서도 이제 과도하게 떨어뜨린 건 맞다. 그리고 이제는 포지셔닝을 전환시킬 때다라는 리포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시장이나 반도체에 대한 뷰 자체를 꺾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조정하는 건 대부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지 사실 외국계는 아직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최근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물론 급격히 너무 떨어졌지만 뭐 그런 점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피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타나 주다 보니까는 코스닥 쪽에서는 그럼 외국인이 왜 안 들어와 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코스닥이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뭐 항상 그동안의 코스닥은 개인이 만들어 왔고 이번 그 승강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제는 코스닥에 대한 그동안 빈집이라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신용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약간 대형주, 물론 코스닥도 신용이 되돌리긴 했거든요. 근데 대형주 쪽으로 아직은 좀 더 몰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개인들이 이제 싸다라는 인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최근에 특히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하고 뭐 알테오젠 막 급등하면서 이제 코스닥도 이제 바이오 쪽으로 시각이 쏠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이제 코스닥으로 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르겠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이 줄어서인지 아니면은 개인들의 관심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준지는 뭐가 상관관계가 우선일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조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단기로 좀 정리를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의 일부를 이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져가거나 저는 그럴 때 좀 화장품 섹터 이런 쪽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좋은 쪽. 왜냐하면 오늘 JYP도 실적 나왔는데 갑자기 확 밀려버리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실적 코스닥 쪽에는 실적을 특히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시각이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파네 이걸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정화작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이제 코스닥으로 점차 들어가는 모습인데 우리 개인들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개인의 방향성이? 궁금한 게 현장에서는 그러면 손님분들이 코스닥 사자고 막 이거 주문 넣을게요 이렇게 막 의뢰하고 그러세요? 사도 되냐? 네. 실무 종목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불과 5월, 6월 이때만 하더라도 뭐 사야 돼요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상담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그냥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게 목표였지 굉장히 단순한 상담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을 좀 보고 있고 저희가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저희 이제 센터에서 이제 저희 화선재 연구위원 스몰캡 커버하는 연구위원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분들이? 스몰캡 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질문도 많이 오고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이제 시황 한 분, 이제 스몰캡 한 분 이렇게 초청을 하려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시황을 못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스몰캡 연구위원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고객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분명히 물어볼 거다. 그랬더니 어느 지점을 가도 다 물어본다 저한테.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나고 질문이 꼭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예, 근데 스몰캡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도가 상당해서 저희가 자리가 좀 모자랐었거든요. 그만큼 좀 개인 좀 헤비 트레이더들이죠.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몰캡의 시각들이 조금 온기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나에 대한 이제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 게 코스닥은 이미 단타예요, 단타. 그렇죠. 이미 들어가 글쎄 그건 이제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 채팅창을 보면 이미 코스닥에 들어간 분들이 계신데 뭐 네. 좋은 마니님 같은 경우에는 빈집에 들어갔는데 계속 나홀로 있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리노를 찾아서님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패가더라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이 되면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님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가질 때가 맞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가 어떻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어차피 이제 극한의 상황들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돌아가는 것보다 이 상승보다 이쪽에 초과 상승률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 되면 당연히 예전부터 원래 그랬었어요.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단타미더라고 딱 자르시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네, 근데 다양하죠. 네네. 근데 원래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짧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들이 여기가 더 많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아지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가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은 저희가 그런 열망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심리와 꿈과 희망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흔들리게 되면 이건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문제고 게다가 또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종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막 달리니까 또 갑자기 저 최근에 잘 달렸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 고점에서 묵직해지면서 또 물량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영향을 못 벗어났다. 근데 그거를 눈치 보면서 저 자리에서 누가 사나 싶어서 봐서 아이고 돌아가니 알테오젠이 버텨주니까 그다음 나머지 야 가 들어가 이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들로 봤을 때는 요거는 그래도 뭐 해보시면 되는데 눈치 보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분위기에서는 또 이제 아까 금리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코스닥은 그래도 성장주 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가지고 혹시 일단 미국이 흔들리게 되면 미국도 보게 되면 나스닥이 잘 보시게 되면 일정 부분에서 못 넘어가요 지금요. 지금 한 4, 5일쯤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얼마죠?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자리가 여기 완전 짜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지금? 거의 여기다. 네. 그냥 여기는 못 가. 딱 정해놓고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금리 관련되고 금리가 4.7 되다 보니까 일단은 성장주 쪽에 한 기반이 되는 쪽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진짜 줄 그은 것처럼. 그러니까 치사하게 무슨 뭐 여기 못 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니들 조심. 다들 우리 확인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상황들인데 근데 또 좋게 보게 되면 삼각수렴이에요. 이러면 또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래만 훅 들어오게 되면 또 저런 건 확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용인하겠느냐. 이 지금 금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혹시나 그래서 못 버티고 잠깐 좀 쉬어갈게요.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들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냥 지금 올라가는데도 맘 편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도 봐가면서 그것도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수익이 나도 이건 다 물려놓고 삼성자이언츠는 자 물려놓고 이제 요거만 가지고 좀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수익 나게 되면은 일단 또 약간 비중 줄여가면서 할 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보게 되면 되게 눈물 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이만큼 20-30% 물려 있는데 여기서 수익 나서 몇십만 원 벌었다고 이거 좋아야 되나?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주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동하기 시작하면서 아유 할 수 있다. 이거 보면서 할 수 있다. 이러고 가는 거지. 이쪽에 고개를 딱 돌려서 이걸 본다 그러면 아우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마음이 풀려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네. 코스닥 이야기 저희 나온 김에 코스닥 승강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내년 1월에 시행되잖아요. 이거 얼만큼 좀 실효성이 있을지 그것도 전략을 짜는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그 퇴출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을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 오늘 실질적으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갖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거 뉴스를 접하기 이전에 먼저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걸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갑자기 관리 종목이 새로 이제 지정이 돼 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상부 리그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의 이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거래 대금이 줄어드니까 최근에 늘어난 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증가를 했거든요. 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변동성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을 따로 선별을 해서 줘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좀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완충시키면서 갈 수 있는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반면에 하단에 잘못된 기업들을 정리하는 거는 조금 아픈 얘기일 수 있겠으나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속가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속가내야 코스닥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국에는 S&P 500에 상장돼 있기도 하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도 겹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코스닥이 좀 괜찮은 코스피에 괜찮은 종목들을 좀 갖고 오는 것도 코스닥 지수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공통 상장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은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수만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승강제에 대해서는 장단이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올라오는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최근 코스닥을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빈집인데 패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이 밀렸으니까 그냥 사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거래가 붙는 종목들만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서 일부 눌림이 나올 때 들어가셔야지 아직 거래 대금도 없고 신용만 잔고만 줄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진짜 페어에 들어가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좀 방망이 짧게 잡고 좀 거래 대금 있는 쪽으로 좀 트레이딩 하신 전략 일부만 그런 전략이 저는 아직 유효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보다 더 올라와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업종 얘기 남은 한 3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업종 일단 장표 보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대표님? 코스닥 얘기 나왔길래 요거 한번 잠깐 보시죠. 아, 코스닥 먼저? 예, 좋아요. 잠깐 연결해서 네. 오늘 아까 나왔던 뉴스 중에서 코스닥 라이징 스타, 예, 라이징 스타, 피스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총 이거 예전부터 한 2000년대 중반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저 종목을 사란 거냐?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라이징 스타가 된 회사들이 어땠나요, 주가가? 그걸 초기에는 부각받았었어요. 코스닥 초기가 언제예요, 혹시? 2008년 9년 뭐 이런 때쯤, 네, 그때쯤에는 그때 들어갔다 그거 좀 주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왜냐하면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시총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끌고 가느냐?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는데 일단 이런 쪽에서 성장성 있고 그러다 뭐 재무 상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사업 업황과 사업 관련된 쪽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잘 보시게 되면은 뭐 지니언스, 뭐 트루엔, 뭐 라운시큐 이런 쪽 보게 되면 의외로 지금 보안 쪽들이 조금 좀 챙겨보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종목들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바이오도 있는데 바이오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러면 라이징 스타 알테오전 들어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미 로즈 하는 거 아닙니까? 라이징이 아니고요. 이미 올라가 있죠. 라이징 갓이잖아요. 이거는 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갓을 쓰고 있는 회사한테 뭘 라이징을 붙여 그런 얘기고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거 유명하죠? 그 지혈제, 내시경용 지혈제 가지고 FDA 승인 받고 이렇게 확 나가는 이런 쪽들, 뭐 TNL 이런 것들이 약간 바이오 쪽에서도 특화된 쪽에서 잘하고 있는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 이게 더 포인트가 맞춰졌다고 하게 되면 이걸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들어갔다고 예전처럼 반드시 주가의 상승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쭉 차트랑 아니면 기업 내용들 쭉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종목들, 그중에서 저 샘CNS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검사 장비도 부각받는데 들어가는 검사 부품들, 이거 검사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도 계속 부각받다 보니까 새롭게 영역을 창출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빠졌다가 바로 올라와요. 이런 것들도 있어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왕이면 그래도 지금 같은 때는 약간 저 소부장도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저 또 TS도 있죠. 이것도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시총도 커요. 이런 것들도 좀 한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묵직했지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좀 종목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그 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라이징 스타는 이거는 지원하는 거네요. 그리고 회사가 지원하고 나서 선정하는 거니까 지원 안 했으면은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네요. 그것도 있는데 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 옛날에는 제가 올해 거 지금 올해 건 그러네요? 신청을 하고 그걸로 하는 아 거네요. 회사가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이제 골라주는 걸로 바뀌어 있네요. 그러면 신청했는데 까인 회사는 잘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지금 그런 거는 이제 4월 걸 공고를 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이게 근데 그 코스닥 승강제 관련돼서 그 셀렉트 구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지금 매년 지금 그렇죠.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올해 4월에 사업을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먼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접수 받은 다음에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 아까 그거랑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그거랑 상관없고요. 또 아쉬운 거는 어제 잠깐 얘기 나왔던 것들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종목들이 두루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저걸 보다 보니까 근데 저렇게 미달이 되거나 주가가 미달이 되면 네. 결국은 이제 저걸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내년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네. 그걸 못하면 그럼 오히려 저기 있는 기업들이 저거를 안 당하려고 뭔가를 노력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또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런 현상이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장 급락하기 전에 네. 그때 한 달, 두 달 전에 그런 현상들이 호남인가 나왔습니다. 뭐 아니야 한성기업 이런 거였나? 그때? 그렇죠. 한성기업, 오나미, 뭐 비비안 뭐 이런 것들 네네네네. 그렇게 나왔는데 끝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려고 노력해서 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이상으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하면 뭐 합니까? 그치. 예, 지금 전혀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불이 훅 꺼져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런 쪽에 내가 종목들을 갖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가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쪽인데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이런 쪽까지 들어올 수 있을 그러니까 시총도 미달되고 뭐 주가도 미달되고 하는 과정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리스크 관리를 못 하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네, 그러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크 관리를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주식시장의 하나의 중요한 바텀 라인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정도로 내가 마이너스 뭐 60% 70%돼 있다. 그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될 생각이라고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뭐 상장 폐지가 되는지 거래 종목 되는지 보다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솔직히 마이너스 60% 70% 나오게 되면 속 되게 상하죠. 네. 막 욕 나오죠. 근데 결국에는 시간만 걸리면은 또 나는 원칙을 세우고 이런 얘기 싫어하는데 기본을 잘 딱 가게 되면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어떤 종목 사서 60%가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 목표를 세워야 돼. 나름대로 안 되겠다. 나 이거 내년까지 바로 복구할 거야. 근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3, 40%밖에 만약에 여기 손절하고 3, 40%밖에 안 남았으면은 지금 주가가 내가 이거를 2배 이상을 3배 가까이 만들어야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길게 잡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팅! 그런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 장표를 보기 전에 지금 저 관리 종목 지정이나 그러니까 얘기하신 게 승강제랑도 관련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거를 정부가 이번에 좀 약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거랑 승강제랑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승강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말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기업들을 먼저 퇴출을 시키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당근과 채찍을 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정지가 돼버린 종목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래가 정지가 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 좀 눈에 익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테마로 불리웠던 몇 개의 종목들이 좀 그죠? 있다 보니까 랩지노믹스. 그치. 야, 유명했죠. 형지 이런 거는 스트로익스 옛날에 코로나 네. 그걸 완전히 일신석재 이런 거 네.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과거에 막 상한가도 가고 이런 종목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응도 안 되면서 정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좀 잔인한 얘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솎아져야 그 다음에 승강제를 시행하는 게 맞지 사실 이런 것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제는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다 액면 병합시켜버리고 일부러 주가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기준만 싹 피해버리면 또 상장 유지되고 그거는 네. 말짱 노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필요한 것 같고요. 상단을 이제 어떻게 잘 만들어 가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을 이제 가야죠. 슬슬 보면 될 것 같죠, 대표님. 슬슬이 아니라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승한 섹터를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는 당연히 들어가고 장투사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그냥 좋을 때 줄이신 게 좋겠죠. 이쪽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이 떴는데 우주항공과 함께 방산이 같이 떴습니다 오늘. 그래서 의외로 방산이 저게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요즘 핫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거 뭐 꾸준히 사다가 약간 좀 줄였다가 하는데 계속 패턴은 밑에서 쫙 살아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나올 때가 됐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강한데 이제 기판 쪽들도 오늘 같이 강한 쪽들인데 기판은 원래 전기 삼성전기 형님이 떡 버티고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 쪽들도 오늘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죠 그런 쪽인 것 같고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데 카카오는 또 수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카오 이번에 그 얘기가 있죠. 뭐 70%인가 파업 갔는데 회사가 아무 일 없이 돌아갔대요. 그러면 70% 없애. 예. 아유 좋아. 예. 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잘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네. 거기다가 전력설비 쪽들도 아까 보니까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칸가 또 그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력설비 아시아 쪽 전력설비에 대해서 또 레벨업 시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들은 것 같고 에너지 쪽의 원자력 우리 빌 게이츠 형님 모시게 되면 이쪽도 우리 뭐 하겠다 뭐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백화점 쪽 다시 반등하는 것 같고 보험 쪽은 실적 기반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로봇 쪽도 오늘 안 빠졌어요. 네, 그런 쪽이고 정부가 또 지원하는 얘기들 좀 나오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하락 쪽들은 엔터, JYP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적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또 댓글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니 CEO가 본인 자기 관리하는 것만큼 주가 관리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뭐 의료 지금 인터넷 쪽들은 강한데 의료 외에는 또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화장품 미용기기는 조금 올랐다고 좀 차익 매물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도 수급은 그렇게 꺾이지 않다 보니까 좀 쉬고 또 가나 이런 쪽들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아직은 뭐 내년 가면 1위 한대요. 전 세계 1위 한대요. 수출액 기준으로는. 그래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락 업종의 엔터도 보니까 오늘 진짜 많이 빠졌고 JYP 뭐 10% 넘게 빠진 건 당연한데 당연하다고 하면 안 되죠.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이슈라던가 네. 상처받았어요.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트와이스의 정연이 네네. 탈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한데 보니까 이거 심각한 SM, 겁니다, YG, 하이브 다 빠졌거든요. 네네. 엔터주 지금 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주시죠. 지금 사실 제가 볼 땐 JYP는 실적도 안 좋았지만 정연의 이슈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트와이스가 흔들리는 구간이면 JYP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 구간이 있다 생각을 하고. 투둥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투 중입니다. 그 이후의 아이돌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안타까운 거는 하이브인 것 같아요. 하이브가 실적이 그래도 JYP 같지 않을 거고 BTS에 대한 뭐 매출도 괜찮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수급이 못 돌리는 부분들은 전 아직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실적이 좋았어도 못 가는 종목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동안.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실적 좋은데 못 가는 종목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엔터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4대 엔터사 중에 JYP 하나가 약간 삐끗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과연 이거에 대한 매력도가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여기를 사야 될 게
메리트가 있겠냐라는 봤을 때 저 또한 뭐 그거에 대해서 눈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엔터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 엔터주들 리서치에 올라오는 거 보면 다 커버는 좋아요. 왜냐면 전망도 좋고 하반기에 대한 뭐 월투어 이런 부분 좋은데 아직 그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JYP가 보니까 트와이스의 계약 재계약이란 이슈가 있고 또 스키즈도 굉장히 JYP에서 많은 수익을 벌어다 주는 그룹인데 군대 이슈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술은 새 부대에 우리 Our Birthday 이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데뷔 7월달에 데뷔했죠. 데뷔했어요. 네, 데뷔했고. 네네, 무대도 올랐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는 높아가는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엔터주 나올 때 지난번 하이브 실적하고 그도 좀 저는 그렇게 썩 좋게 안 본다라고 하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바뀐 모습들, 굿즈를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제대로 영업이익 거기서 이제 마진이 제대로 못 챙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전반적인 ROE가 떨어져요.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제가 깐깐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JYP 그러면 만약에 우리 왜가 청년 이런 느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대체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IP를 대체할 거. 그리고 또 고연차면은 일단 기준이 달라요. 예전만큼 7대 3이 아니라 바뀌어서 이제 3대 7이나 8대 2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수익 쪼그라들죠. 그러면 그걸 계속 새로운 누군가를 대비시켜서 계속 또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Y젠터 보니까 빅뱅 20주년인가요? 30주년 그거 홍보하고 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뭐 되겠습니까? 보다도 아직 죄송합니다. I love GD. 엔터주는 그만큼 새로운 IP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떠오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이게 보강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절벽 느낌이 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요거 삼성전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뭐 최선호주로 전망을 했다. 그래서 뭐 주도주가 좀 바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삼성전기가 고점 대비 하락률이 제일 컸던 주도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자율적으로 더 많이 반등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혹시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많이 밀렸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도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되돌림이 나올 때 수급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뭐 실적에서도 확인됐듯이 뭐 MLCC에 대한 쇼티지가 워낙 심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대형사에 대한 MLCC 수주 계약도 나왔고 좀 계속 좋은 얘기들이 쭉쭉쭉 나와줬거든요. 기판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삼성전기 보면은 일본의 무라타랑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삼성전기 좋죠. 저는 삼성전기랑 뭐 삼성전자 다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부족한데 삼성전기 MLCC가 안 부족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MLCC 그 실적 나왔을 때 보면은 단가 자체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로 인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조금 되었던 분들 아니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인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억눌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억눌렀던 부분들이 풍선 효과로 삼성전기 쪽으로 좀 들어온 것 같고 그게 이번에 이런 뉴스와 맞물리다 보니까 더 강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 보면 뭐 무라타랑 비슷하게 움직인 부분이어서 뭐 좀 너무 과도하게 밀린 건 맞죠. 그래서 27년도 PER을 끌어와도 지금 현재 뭐 50배 미만으로 좀 측정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특이한 게 모건 스탠리가 왜 MLCC 쪽에서 강자라고 하는 무라타를 안 지정하고 아시아 쪽에서 최소선주를 왜 그쪽보다는 한국에서는 최소선주가 나왔을 때 그러면 무라타보다 이쪽을 더 이어간다는 얘기는 사업 구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MLCC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기판도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카메라 모듈도 로봇 쪽으로 확장돼서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 삼박자를 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MLCC도 그냥 일반 MLCC가 아니라 고성능 MLCC예요. 이쪽들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도 뛰는 게 가장 높고 게다가 지금 어젠가 나온 얘기는 중국 쪽에서는 사재기 한답니다. 네. 왜냐면 어차피 공급 뻔해요. 무라타 아니면 삼성전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 가격 올라갔는데
그들 잘하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 더 뛰는 거죠. 그런 관점이 나왔을 때 이게 특히 고성능 쪽은 단가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서버형에 들어가는 그런 MLCC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 올라가니까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좋게 보는데 좋게 보는데 그래도 진짜 조정 시 잘 한번 보자 그렇게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 방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협력사인 SK라든지 HD 현대를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젠슨 황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우려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올라옵니다. 걱정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방한하면.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젠슨항이 뭐 GPU 팔러 왔냐 막 이런 조롱까지도 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젠슨항이 그 5천억 달러 땡겨가지고 이제 금융사들이랑 하는 거 보고 얘가 진짜 그리는 큰 그림이 있긴 한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구의 투자은행들이나 그 금융사들이 괜히 젠슨항의 미래만 자기의 청사진만 보고 그렇게 함께 동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25%라는 마진을 걸었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젠슨항을 친근하게 보다 보니까 쉽게 생각했다. 동네 아저씨처럼. 네, 보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가 빠지니까 원망할 대상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뭐 치킨 먹으러 왔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뭐 이번에도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시장을 이렇게 굵직한 CEO들이 방한을 한다라는 거는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는 사실 여러 번 왔어요. 근데 물론 사업 때문에 온 건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버블로 더 올라가지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단지 다만 거기서 빌 게이츠가 옴으로써 나오는 얘기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막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될 방향이 어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젠슨항 같은 효과는 저는 없을 거라 봅니다. 뭐 LG전자가 급등을 했다가 확 이런 현상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대표님은 내일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HD현대 있죠. 네. 되게 많이 정기현 회장님하고 되게 많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또 스위스에서도 네. 만났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번에 또, 네. 구체적인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 나트륨 원자로 관련된 쪽에서 성과가 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되면은 저는 혹시나 HD현대 쪽에서 또 HD현대가 좀 또 아쉬운 게 지금 요즘 정유사들 주가 좋잖아요. 오일뱅크 있어요. 근데 왜 시장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 이거 왜 못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게다가 또 이 회사 매출 잘 뜯어보게 되면은 로보틱스 사업이 거의 40%가 가까이 됩니다. 거의 매출 비중 되게 높아요. 그런데 로봇 관련돼도 안 가고 그쪽에도 안 가고 그냥 지주사 그냥 뚱하니 있는 모습들인데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은 메리트는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혹시나 뭐 구체화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정부도 SMR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그래서 온사이트 발전 쪽에서 그래도 SMR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까지 세팅이 됐었을 때는 또 기대감은 있는데 거기다 또 세제 혜택하고 뭐 다 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참 괜찮은데 주가 안 가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보고 보시는데 아마 이제 우리도 이걸 가지고 좀 성과를 내 나중에 수출할 수도 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는 나오는데 네, 그냥 내일은 뭐 질까요? 근데 왜냐하면 네. 제가 그래서 주가를 보다 보니까 세론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현대건설은 빠졌고 오른 게 없어요. 에너빌리티도 거의 오른 게 없어서 나는 이게 무슨 세론인가 싶어가지고 많이 올랐어야 세론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올랐었어야. 질문을 네. 바꿉시다. 오기도 전에 세론이에요. 내일은 조금은 오를 수 있을까? 올리지 올라가 않고 사실은 이게 뭔가 했어요. 저 이거 보면서 그러네요. 주가가 안 그러네요. 그런데. 뭘 드시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라는 SMR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SK 웨빌도 하고 HD현대도 했는데 그럼 결국은 투자된 지주가 아니라 주주를 만나러 오는 거라고 치면 그냥 약간 일상적인 대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벤트가 되는 거지도 잘 모르겠어서. 요즘 같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 이렇게 와서 혹시나 뭐 나오게 계약을 해주나요? 계약까지는 기대도 안 해요. 그건 아닐 건데. 기대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그래도 정부가 SMR 쪽도 좀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뭐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러면 혹시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아시잖아요. 이제 설레발 쳤다가 많이 당했는 결국은 SMR 관련주가 전혀 반등을 못 하거든요. 반응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잠깐 올랐다가 빠졌어요. 네. 그러다 그냥 보니까 계속 데드캣 바운스 비슷하게 올라요. 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밸류체인을 쫙 연결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대감은 갔는데 그냥 일정 정도 보시고 내일 안 간다 그러면 이정이죠. 3점. 예. 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다뤄봐야 될 이슈가 우리 한국전력이 어닝 쇼크가 나가지고 좀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차라리 한국전력 종목도 보시나요? 고객분들도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 없으시죠? 그러니까 없으시죠, 뭐 냉정하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전 보려면 한국전력을 보시라고는 안 하죠. 한전 기술을 보면 차라리 보죠. 그쵸. 예.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부담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권이 잡냐에 따라 한국전력은 조금 그러니까 투자 조언을 할 때요. 네. 제가 한국전력을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한 분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배당도 그렇고 뭐 좀 안전하게 하려면 한국전력이 망하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물론 안 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안 망할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가격 인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의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없는 시기에는 한국전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론 중간중간에 원전 모멘텀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이벤트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이거를 뭐 배당이나 이런 걸로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너무 메리트가 없다. 차라리 다른 배당주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때 한국전력 잠깐 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잘 안 봤어요. 근데 오늘 요거 보니까 주가는 여전히 빠져 있는. 고점 대비로 저도 거의 안 봐서 오늘 이거 보고 찾아봤더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죠. 6만 9천 얼마 지금 3만 3천 원이니까. 대표님 이 정도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망하면 마음 채권 사면 돼요 사실 예. 주식이 아니라. 한국전력 채권 괜찮죠. 금리가 낮았지. 근데 묘미가 없잖아요. 혹시 주가에 대한 그 가격 탄력도는 전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예고는 돼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2분기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단가는 전혀 안 받았겠죠. 그러다 또 그때 2분기로 계산하게 되면은 환율도 뭐 저희 1,500원대 근처까지 갔으니까 만약에 환율도 이제 좀 후퇴를 했고 그쵸. 워낙 강세가 좀 나왔고 게다가 유가는 모르겠어요. 유가는 좀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했겠지만 그런 쪽에서 조금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런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에너지 라인을 펼치게 되면은 이런 전력 생산 그러니까 전력을 관리하는 업체까지 생각하게 되면 부담이더라고요. 생산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차라리 SMR이 낫죠. 이런 쪽들은 오히려. 예, 그래서 항구적인 전력 쪽과 단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게 나을 수가 있는데, 근데 가격은 이제 배당은 제외가 됐죠. 그래도 예, 그 배당이 1,100, 한 3, 4%, 5% 되지 않나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그래도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기다리게 됐다 그러면은 유가만 잘 생각하면서 한번 뭐저 3만 원대 초반 들어오면은 사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이 옛날 1등도 했던 아주 옛날에 그 주식인데 참 어느덧 이렇게 내려왔네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시총 순위. 맞아요, 맞아요.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저 오늘 김민수 대표님 가져오신 자료 중에 이것 좀 보고 싶었던 게 골드만삭스 자료 같은데 우리가 한참 동안 AI에 그런 뭔가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말했던 게 하이퍼스케일러의 잉여 현금 흐름 이대로 괜찮은가 이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반등을 한다고 봤나 봐요. 요약하자면은 네. 네. 뭐 시간상도 그렇고 요약하자면은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해 이런 쪽입니다. 예. 좀 이거 그림 하나만 딱 보시게 되면은요.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비슷한 그림이 또 다른 데서 아마 추정했던 건데 비슷하게 하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왜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는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는 방금 전에 나왔던 거 보니까 어디야? JP모건인가 어디서 목표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요거를 오라클은 일단 제외. 오라클은 좀 변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근데 오라클마저도 보세요. 녹색인데 그냥 그러니까 작년부터 고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신용 스프레드도 완전 좀 팍 벌어지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회사마저도 2029년 가게 되면은 와 2030년 가면 이렇게 많이 확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번다는 얘기죠. 투자까지 뺀 겁니다. 잉여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 보게 되면 2018년도 이때부터는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은 큰 그림상은 그거예요.
이게 아이고 저 돈 다 쓰고 회사에 이게 뭐 그 운명이 달린 쪽으로 AI를 그렇게 몰아치는데도 결국에는 2027년, 18년 가게 되면 벌써 그래도 잘 버티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기 보게 되면은 저 아마존 이거는 그냥 버티고 있네요. 그리고 또 빠르게 아마존이 그런 상황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잘 버틸 겁니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예. 눈이 침침해서 어우 색깔이 예. 약간 하늘색이 저기 아마 아마존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G.O.D예요? 아, 구글인가? 죄송합니다. 예. 헷갈립니다. 색깔이 예. 비슷하게 났네요. 예.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버티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더 그렇게 쳐주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요 자리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버는 이 규모 보세요. 엄청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맘쯤 어디 2027년 그 아주 진짜 FCF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가 이쪽 회사들은 사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때쯤부터는 여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까지는 하드웨어가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쪽으로 바뀔 것 같다. 그쪽이 그런 시기로 바라보는 게 제가 이거 궁금했던 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덧 바닥에서 50%가 올라와서 시총을 다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제일 정확하다는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저 프리 캐시플로우의 추정치가 오히려 정확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서 오히려 다시 하드웨어를 한번 사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논리면? 지금은 약간 공존하는 느낌 비슷하게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가 돈을 너무 많이 버느냐 하드웨어죠. 예.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집중하는 건 맞다. 어. 하지만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 예. 다시 현재는 아직은 저 선수들이 돈을 앞으로 벌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지금 하드웨어가 낫다. 그렇죠. 근데 그게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주가가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만 보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들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전에 하드웨어로 잘 벌어놓고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돈 싸들고 다시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로 가자 이렇게 가서 그걸 딱 해놓고 그러면 저는 더 버는 수가 있는데 계획은 되게 네. 예, 웅장해요. 얻어맞기 전까지는. 네.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 그림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 자체를 분석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하드웨어를 의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잉여 현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드웨어 투자가 계속 갈 수 있냐 없냐를 그렇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로 AI가 돈을 얼마나 벌어도 있지만 얼마나 돈을 남길 수 있어라는 거기 때문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뭐 하드웨어 쪽은 당연히 따라가는 구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뭐 오늘 저희 하우스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그러니까 그 프리 캐시플로우가 바닥이 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도 막 자꾸 돈을 더 끌어오려고 하고 채권 발행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막 고생들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조금 지나고 나면 좀 안정권에 접어드는 구간이 저렇게 차트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